원피스 1179화의 제목은 네로나 이무의 강림으로. 챕터는 이무가 엘바프로 향하겠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무가 엘바프로 향하겠다고 하자 오로 성은 제발 제고해달라며 만류하지만 갈링은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며 언제까지 성지가 안전할 거라 생각하냐 반문하죠. 이어 갈링은 샴록의 귀환으로 어떻게든 현장은 진압될 것 같지만 하계의 굴량 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자신의 군대조차 먹여 살리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반박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요크에게 연락해 천룡인의 삶을 원한다면 서둘러 에너지를 만들라 압박하는데 머큐리 성은 모든 일이 니카가 나타난 뒤 벌어졌다며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주피터 성은 이무가 판게아 성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정 그러시다면 엘바프의 해군 대장들을 파견하겠다 말하는데 이에 나스주로는 그건 안 된다며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어 그럴 여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오만, 나태, 태만, 교만 지금 당장 이 모든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말하고 록스를 떠올리며 모든 것은 필연이었다 말하죠. 이어 이무는 로저, 시라우시, 샹크스, 하랄드, 로키, 흰수염, 루피, 티치를 떠올리고 네펠타리디 릴리와 조이보이 그리고 데비 존스를 언급한 후 또 물을 괴롭히는 거냐며 비비를 갖고 싶다면서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무는 성지를 떠나려 하는데 이에 오로 성은 다시 한번 이무를 말리지만 갈링은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이무는 오망성 안에서 사라집니다. 장면은 엘바프로 바뀌는데 양계 서쪽 마을에서 게르즈는 몸을 이어 붙이던 소머즈를 발견해 신기해하고 골드버그는 소머즈의 심장을 발견해 일행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머즈의 심장은 강철 심장으로 되어 있었고 이에 조로는 만약 이것을 부숴버리면 다시 재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소머즈는 기겁합니다. 장면은 바다코끼리 학교로 바뀌고 식량을 찾던 로키와 루피는 학교에 있던 에너지를 빼앗긴 식량들을 먹는데 그러던 중 루피는 아까 내가 얼려버린 그 사람은 죽은 거냐 묻고 이에 로키는 급속 냉각된 것이기에 죽지는 않는다며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라그니르 뿐이라고 알리죠. 이러한 상황에 엘바프 아우르스트 성 근처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고 검은 연기 위에는 거대한 오망성이 생기는데 거대한 오망성의 여파 때문인지 근처에 있던 집과 나무들까지 마치 악마의 빙의된 듯 사악한 웃음을 짓고 이어 아우르스트 성 안에서는 엄청난 패왕색 패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패왕색의 일행들은 놀라고 이렇게 엘바프 아우르스트 성의 이무가 강림하는데 이무는 성지에서 내려온 여파 때문인지 피를 토하고 강림한 이무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더니 성 안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우르스트 성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에 킬링엄과 소머즈는 위대한 분께서 직접 행차하셨다며 놀라는데 아우르스트 성 꼭대기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인물이 세계 정부의 창조주의자 최초의 20인 중 한 명으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가진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성이라고 밝혀지는 장면과 함께 원피스 1179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79화 관전 포인트 세계의 왕 네로나 이무. 이번 화에서 드러난 이무의 모습을 보면 긴 백바리 머리와 검게 그을린 피부, 거대한 뿔과 악마의 꼬리까지 겉모습만 보면 말 그대로 악마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무의 모습과 사보가 마리조아에서 봤던 괴물 같은 형상, 새통과 연결된 이무의 기괴한 모습, 군코의 몸에 빙의했을 때의 이무의 모습들은 이무라는 존재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죠. 또한 이무는 엘바프에 강림한 직후 피를 토했고 그 직후 마치 몸속에서 악마 같은 형상이 튀어나오듯 본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장면에서 이무는 단순히 모습이 바뀐 것이라기보다 몸 안에 있던 다른 무언가가 겉으로 밀고 나온 느낌이 훨씬 강했고 그렇기에 이번에 드러난 악마 같은 모습은 이무 안에 있던 악마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이무의 기괴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다 작가가 이무라는 캐릭터를 처음부터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이무의 능력을 설명할 때 단순히 악마의 열매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갓벨리 사건의 이무의 형상과 군코의 몸속에서 등장한 이무의 모습이 NL 표지연제에 나온 달 비르카 벽화 속 정체 모를 생물과 꽤 비슷해 보인다는 점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화 속 형상 역시 단순한 장식이나 배경처럼 보이기보다 문어나 오징어 같은 촉수형 생물에 훨씬 가깝고
이무와 함께 반복되어 온 검은 그림자 같은 실루엣과 기괴한 분위기를 묘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고대 병기와 함께 달의 일족들이 푸른 별로 이주한 것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저 벽화의 그림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어떤 힘이나 존재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면 저는 그 상징의 출발점이 바스와 푸른별에 대한 동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섬 사람들에게 바스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고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으로, 그렇기에 대지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던 동경의 대상이었고, 자원이 부족한 다리 일족과 하늘섬 사람들에게 푸른별은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약속하는 이상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렇기에 이들의 마음은 단순한 동경으로만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섬 스카이피아의 과거를 보면 하늘의 민족 역시 대지를 동경만 한 것이 아니라 녹업 스트림으로 올라온 자야의 땅을 두고 하늘섬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 했고, 카르가라와 샨디아이는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바스를 향한 동경이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대지를 소유하고 푸른별 전체를 차지하려는 욕망으로까지 커졌던 것으로, 여기에 땅을 넓히려는 인간들의 욕망과 권력욕 그리고 불사에 대한 집착까지 겹쳐지며 결국 바스에 대한 동경은 소유와 지배의 방향으로 비틀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달 비르카 벽화의 촉수형 형상은 본래는 푸른별과 바스를 향한 동경의 상징이었지만 그 위에 소유와 쟁탈의 욕망이 더 씌워지며 점점 심연과 공포의 형상으로 비틀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무의 우미보즈 가설도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단순히 이무의 이름을 뒤집으면 우미가 된다거나 바다와 관련된 이무의 심의 계약, 심심의 계약 같은 표현, 그리고 푸른 별을 둘러싼 바다의 이미지 때문만은 아닌 실제로 사보가 봤던 이무의 기괴한 모습이 마치 우미보즈처럼 보였던 것과 군코의 몸에서 빠져나오던 악마 같은 형상, 그리고 달 비르카 벽화 속 촉수형 이미지까지 우미보즈의 다리가 촉수였다는 전설과 묘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처음엔 동경의 대상이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대지와 바다로 이루어진 푸른별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비틀어지며 끝내 악마와 심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만약 이무와 바스가 정말 관련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베가펑크의 대사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만물은 바라기에 생겨나고 악마의 열매는 누군가가 바라던 인간 진화의 가능성이라는 대사 때문으로, 즉 원피스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동경과 욕망이 그냥 마음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면 실제 힘이나 열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그렇다면 억압받던 노예들이 자유와 해방을 바라며 니카라는 상징을 만들어 그것이 결국 동물계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니카로 이어진 것처럼, 반대로 더 넓은 땅을 손에 넣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더 강한 힘과 절대적인 지배를 원했던 사람들의 욕망 또한 사람들의 외로움과 슬픔에 비롯된 마음이 의지를 가진 노래가 되었다는 토트무지카처럼 언젠가 하나의 의지를 가진 힘으로 태어나 열매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네로나 이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완성된 악마 그 자체였다기보다 사람들의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 어떤 힘 혹은 악마의 열매와 연결된 존재로, 즉 지금의 이무는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간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지를 가진 열매에게 점점 잠식당한 존재에 더 가까워 보였죠. 실제로 임펠다운의 옥졸수들도 동물계 각성 이후 이성을 잃어 열매 쪽 본능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이무 또한 악마의 힘을 얻는 대신 점점 그 힘 쪽의 주도권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1179화에서 몸속에서 악마 같은 형상이 튀어나오는 듯한 연출도 단순한 변신이라기보다 몸 안에 있던 다른 무언가가 바깥으로 밀고 나온 느낌에 가까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드러난 악마 같은 모습이 이무 안에 잠식해 있던 열매의 의지 혹은 욕망 그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가 처음부터 거대한 욕망 집합체였다고 보진 않는데, 오히려 원래 이무는 사람들이 바스를 동경했던 것과 비슷하게 릴리를 동경했던 한 인간이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소유욕과 집착으로 비틀어져 처음에는 릴리의 곁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곁에 두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이무는 릴리를 얻기 위해 강한 힘과 권력까지 바라게 되어 욕망이 응축된 의지를 가진 악마의 열매가 그 틈을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매는 서서히 이무를 잠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매와 인간이 하나가 된 것이기에
그 안에 인간 쪽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지금의 이모 안에는 아직 인간적인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고 저는 그 감정이 릴리를 향한 집착으로 남아 결국 비비를 되찾으려는 모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모의 이런 집착조차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욕망의 흐름과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엘바프 신전 할례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신전의 내용 중 제1세계에서 대지의 불결이 일고 사람은 욕망에 굴복해 금단의 태양에 손을 댔다는 문장은 단순한 옛 신화라기보다 이모와 같은 계열의 힘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기록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번 엘바프 전개에서 이모가 도미 리버시를 사용할 때 그 주변 대지 자체가 불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됐었고 이러한 정황을 보면 악마의 열매는 1세계부터 존재한 열매로 니카, 조이보이, 루피로 이어지듯이 이모 쪽 역시 그 힘이 훗날 지금의 이모에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할리의 제1세계에서 말한 대지의 불결 역시 지금의 이모 한 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열의 욕망과 힘이 오래전부터 세계를 오염시켜왔다는 흔적으로도 읽히는 것이죠. 즉 지금의 이모는 그 오래된 힘이 현재에 도달한 형태일 수 있고 할리는 그 시작점을 신화처럼 남겨둔 기록일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그렇기에 이번 화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세계의 왕 이모의 외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욕망과 그 욕망에 잠식된 인간의 흔적이 뒤섞인 얼굴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번 화 소머지의 강철 심장에 달비르카 우주의 적과 비슷한 계기판이 달려있었다는 점과 이모가 하기로 내려온 부작용으로 피를 토한 부분 등 많은 떡밥이 있었지만 이를 전부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영상을 다음 주에 올리게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